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남다른 특산물도 없고 그저 벼농사를 짓던 평범한 시골 마을이 불과 몇 년 만에 수많은 도시민들이 찾는 체험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늘어난 일자리와 농가 소득으로 농촌 마을 기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을의 젊은 이장으로 마을 기업의 일 잘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조용한 농촌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낸 내포 김들 마을의 손병용 대표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내포 마을 이장이자 마을 기업 내포 긴들영농조합의 손병용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실 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포 마을은 충북 충주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인데요. 마을 기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네요. 우선 그 내포 마을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포 마을은 대한민국 중심고을인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긴 들판에서 벼농사 위주로 여태까지 주민들이 벼농사만 이제 재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팝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팝콘 옥수수를 함께 농사짓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가공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저희 마을이 요즘 행복이 팡팡 터지고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그런 아주 활기찬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팝콘 마을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내포 행정명은 이제 내포 마을인데 예. 그 내포 긴들 마을로 더 알려져 있네요. 그 예. 유래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긴 들판에서 벼농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의 이제 특색을 좀 잡아야 되는데 예.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주민들이 뭐 고민하다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판이 기니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내포 긴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브랜드명으로 만드는 네. 그런 네, 이름이군요. 예. 지금은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활기 넘치는 이제 마을인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고향으로 귀향한 지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갔는데 제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만 해도 진짜 뭐 비닐하우스 한 동 없고 벼농사만 하다 보니까 요즘 기계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뭐 체험을 하자 그랬을 때도 주민 모두가 과연 이런 마을에 누가 도시민들이 오겠냐 할 정도로 진짜 조용하고 뭐 농사만 짓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고령화로 이제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지금의 그 팝콘처럼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마을로 만드신 분 우리 손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마을에 이제 쭉 사시던 건 아니고 귀농을 하셨군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동네에서 뭐 뛰어놀고 놀다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서 3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귀농 겸 귀향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농이나 귀촌의 경우는 이제 되게 그 퇴직을 하거나 네. 좀 뭐 50대 이상 뭐 이렇게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30대 후반에 한창 나이에 이제 가셨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그 이제 대기업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큰 꿈을 갖고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바로 한 달 뒤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이제 그 백화점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그 백화점이 연중무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그 잘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IMF는 안 타고 굉장히 오히려 바쁘고 수입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일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데 난 좀 빨리 좀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전원 생활을 즐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그러면서 좀 이제 귀농에 대한 그러니까 시골에 대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거죠. 책도 사서 보고 인터넷 그때도 뭐 인터넷이 있었죠. 그때도 인터넷으로 좀 이제 귀농이나 귀촌 생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꿈을 갖고 있다가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또 귀농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아무리 이제 고향 마을이지만 그 쭉 그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 생활 또 고된 그 농사 일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적응하기가 괜찮았습니까? 마음처럼 어떻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연히 서울 지하철에서 도시민 귀농 교육을 시켜준다는 4개월 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그 귀농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해서 이때 한번 그 농촌을 알아보자. 예. 그러고 그 귀농을 받고 자신감을 갖고 내려갔는데 예.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서울로도 몇 달간 다시 돌아도 예. 왔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려갈 정도로 초반에는 참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기 탔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어떤 게 가장 힘들던가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려가서 그 농산물 유통과 좀 체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그 유통이라는 거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볼 줄 아는 식견도 없고 유통 채널도 잘 모르겠고 예. 또 체험을 하자 그랬을 때 막연히 제가 어떤 기술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함께 하지만 안 되는데 주민들이 제가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서 그런 말도 꺼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좀 하게 됐었습니다. 초반에는. 나름대로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그렇죠. 이론과 현실은 벽이 너무 컸습니다. 차이가. 예. 귀농을 결심하시고 귀농 준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가요? 귀농을 마음을 먹은 이제 30대 거의 초반부터 이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이제 50까지만 열심히 하고 50 넘어서 이제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전원 생활을 즐기자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제 도시민 귀농 과정 이제 4개월을 합숙을 받으면서 농촌에도 굉장히 비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이론도 교육받았지만 전국에 좀 성공한 농가라든지 성공한 마을 그런 마을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천의 브레미 마을이라고 권역 사업이라고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활기찬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향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고 우리 마을도 진짜 그 마을에 비해서 자원이 그렇게 뒤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마을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귀농을 처음 했을 때 그 선정한 작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저희 동기생들이 한 25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있고 또 아버님이 먼저 내려가셔서 또 터전 저희 이제 그 또 땅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동기분 4분이 한번 같이 가서 이제 농사를 짓자. 저는 이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우리도 같이 교육을 받았으니 같이 가서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묵밭이라고 그러죠. 작물을 안 재배한 이제 잡초가 묵어진 한 2,000평의 밭에 단호박하고 콩을 심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호박을 심고 그때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제대로 이 북을 안 줘가지고 그게 한 80% 이상 다 타버리고 콩도 비둘기가 다 파먹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밭에 뭘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복숭아가 좀 수익이 많다고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농촌진흥청 박사님도 찾아뵙고 지역의 복숭아 농가도 많이 찾아보면서 상담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농협 우리 중앙에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컨설팅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복숭아를 이렇게 초보자가 한 4,000평 이상 한 번에 하면은 진짜 감당하기 힘든다 수확 시기에 그런 조언을 듣고 그럼 이제 사과하고 복숭아를 한번 반반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 또 저희 지역 충주가 사과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사과하고 복숭아를 같이 해보자 했더니 진짜 두 개를 같이 하면은 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로 한번
그 분산 재배를 해서 사과를 해보자 해서 처음에 사과를 이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농사를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방황도 좀 하시다가 이제 사과 가수원을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이장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도전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에 꿈이 그 농산물 유통과 체험을 하자는 마음으로 내려왔었고 유통은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 쪽은 어떻게 할까? 이제 개인적으로 먼저 교육농장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해서는 크게 비전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워낙 또 선배 이제 농업인들이 체험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해서는 그분들을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체험 마을, 마을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로 가는 게 훨씬 더 미래가 있고 또 지역이 잘 사는 그런 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을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민들이나 전 이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쪽에 또 뭐 과연 이런 게 뭐 그런 게 뭔지도 모르시는 거여서 이걸 마을 사업을 하려면 이장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도전부터 이렇게 어떻게 선출이 될 수 있었던가요? 네, 제가 이제 처음 2008년도에 그 이제 귀농을 했을 때 그때 이장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표 차로 이제 당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치열했는데 저희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이장을 저희 마을에 선출하는데 이제 제가 2012년도 겨울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 어떤 그래도 이제 어르신이 제가 인사도 잘하고 그래도 싹싹하고 젊은 친구가 좀 할 것 같았는지 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른 걸 전혀 추천 안 하셔가지고 단독으로 추대식으로다가 이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장으로 이제 선출된 후에 바로 이제 그 처음에 뜻한 바대로 체험 마을, 마을 기업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이제 2013년 1월부터 이장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그래도 정체에 있었던 이 마을을 한번 변화시켜 봐라라고 저를 이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됐는데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진흥청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 그다음에 뭐 체험 마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공모를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 그거를 공모를 했는데 참 운이 좋게도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제 2014년부터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2013년은 저희가 그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주민들이 체험 마을로 하자 했을 때 일단은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체험 프로그램이 좋아도 농촌이 환경이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온 분들이 결코 즐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꽃길을 가꾸고 저희 뭐 소나무길을 또 만들고 마을 청소를 하고 방치돼 있던 마을회관을 진짜 다 수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 1년 동안 저희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가요? 10년 전에도 70대셨고 지금은 80대가 되셨는데 70대에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세대신이시니까 아들 같은 친구가 또 2008년만 해도 그 귀농 귀촌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업에서 실패해서 내려왔대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어쨌든 2, 3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들 같은 애가 와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또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니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참 많이들 나오시고 또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그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보다 더 이제 부역을 많이 한다 뭐 그럴 정도로다가 저희 주민들이 참 많이 모이셨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민들의 마음을 특히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유를 할 만한? 처음에는 약간 좀 이제 강제적으로 마을 청소합시다 하고 하면은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그 뭐 부역에 땀 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도 하시면서 예. 좀 즐겁지 않으신 얼굴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라도 하나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오신 분한테 처음에는 호미도 한번 사드리고 또 이제 엉덩이 방석 그런 거 이제 얼마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로 처음에 유인을 좀 하니까 즐거워하셨고 그다음 마을에 마침 이제 중국집을 하다가 또 이제 귀촌을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마을 일에 많이 참석하시더니 나중에는 내가 그런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다. 그 제명기 하나만 사주면 본인이 이 모일 때마다 짜장면을 해드리겠다. 예. 근데 의외로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배달이 안 되고 나가듯이 힘드시니까. 그건 도시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근데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일할 때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일하는데 끝나면은 꼭 저희가 이제 짜장면을 해 먹고 그 담소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저희 마을이 그 긴들 마을이라고 말했듯이 좀 들판이 길어서 마을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구들이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마을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서로 안부를 묻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단합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내포 긴들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 1등 공신이 이제 사과 팝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 사과 팝콘은 팝콘 옥수수에다가 사과 발효액을 이제 발라서 이제 사과 팝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저희 제품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사과로 팝콘을 만드냐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2010년도에 사과를 처음 제식을 해서 3년이 지나야 사과는 이제 처음 조금 달리는데 그 사과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이제 걱정된 마음으로 갔더니 진짜로 첫 수확이요. 이제 첫 수확이죠. 한 달 뒤면은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는 거였는데 갔더니 진짜 바닥에 이게 사과가 쫙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뭐 방법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떨어지면은 상품성이 없거든요. 크기는 컸지만 아직 파랗고 맛도 안 들었을 때여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처음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당시만 해도 효소라는 게 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주워가지고 일단 효소를 담그자. 그래서 이제 다 주워서 효소를 이제 담궜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뭐 지났더니 숙성이 되면 이제 판매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3개월 뒤에 이제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제조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팔려고 했더니 또 효소라는 게 인기가 확 수그들었습니다. 그게 뭐 설탕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요즘은 효소라고 아예 말도 않고 하는데 발효액이라고만 할 정도로 인기가 순간적으로 확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많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뭐 견과류에도 뭐 묻혀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참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수입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좀 집사람이 너무 이제 좀 힘들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나 한번 보러 가자. 극장을 갔다가 극장 가면 우리 주로 먹는 게 팝콘이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팝콘 해서 먹다가 근데 영화 가서 팝콘 하나 다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알뜰하게 그걸 버리지 않고 싸가지고 와서 근데 그때 마침 그 팝콘이 오리지널 팝콘을 구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뭐 카라멜이나 치즈 팝콘이 아닌 오리지널 팝콘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우리 사과 발효액을 한번 발라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를 또 그 당시만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 발효액을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화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과 팝콘 체험을 했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몇 분이서 이런 거 특허를 내야지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게 무슨 특허가 됩니까? 했다가
또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허를 냈더니 또 특허도 나오게 되고 그 뒤로도 뭐 여러 참 주변의 도움과 운이 많이 따라서 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 지금 이제 제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과 농사가 실패할 뻔한 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되고 그렇죠. 예.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참 사과 팝콘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예. 1등 공신이 사부님이시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그렇군요. 예. 얼굴마담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화면에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사과 팝콘이 마을 대표 상품으로 이제 상도 많이 받았다고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상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일단은 이제 체험을 시작을 해서 이제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도 출원했는데, 그래서 특허 출원한 팝콘 체험 이제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해서 또 더 예. 체험객이 또 많이 오시고, 특허도 출원했어요라고 했는데, 특허라는 걸 이제 난생 처음 받아보니까, 야, 이 특허도 받았는데 이거를 상품화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팝콘 공장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견학도 다니고 알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또 아니더라고요. 제조 시설을 그 당시만 해도 좀 큰 데만 제가 또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십억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거를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좀 미련이 남았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2017년도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그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 안성에 있는데, 거기서 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매년 그 개최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서 좀 후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2회 때 참가를 했는데, 진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체험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한 200팀 정도가 그 응모를 했다는데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그렇군요. 농림축산부 장관님상과 농협중앙회장님 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 또 거기에 플러스 상금 2천만 원 현금으로.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농협 측에서 저를 이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그동안 체험만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아이디어가 좋고 상도 받았으니 이거를 제품화 한다면 전국에 하나로마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거의 2천여 개 되는 그 하나로마트에 우리 제품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해주셔서 더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곳을 이제 찾아다니고 하다가 작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그때 이제 조금 대출을 받아서 조그맣게 가공장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셨네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1년에 약 한 8천억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팝콘 시장이 한 8천억인데 그 중에 5천억이 극장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들어가는 팝콘 옥수수가 거의 99% 수입산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수입산이 그 쓰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에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이제 그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하죠. 그게 100% GMO는 아닙니다. 하지만 GMO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노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GMO 완전 표시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게 교묘하게 좀 그거를 가린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박탈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그 강원도 옥수수 종자 연구소에서 그 오륜 팝콘이라는 종자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그래서 그거를 2014년부터 저희 주민들이 지금 5년째 같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직접 재배를 해서 팝콘을 만들고 사과 팝콘을 만드시는. 근데 그게 이제 2014년부터 5, 6년째 공동 재배를 하니까 저희가 마을을 가꾸면서도 자주 나와서 일을 하지만 옥수수 재배도 함께 하는. 요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공동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작년 2019년도에는 또 이제 행복마을 콘테스트라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전국 대회 나가서 저희가 이제 2등 수상을 해서 또 장관님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이제 또 마을 기업을 해서 팝콘과 체험 뭐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마을 기업 전국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전국에서 이제 2등을 해가지고 또 이제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는 저희 이제 그 팝콘을 가지고 또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서 판매왕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그 사과 팝콘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 연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었네요. 작년에 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농촌을 마을 만들기 저희 계속 하다 보니까 작년에 또 우리 농협에서 계속 하고 있는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대회에 나가서도 거기서도 또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 외에 이제 뭐 시나 도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저희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좀 상을 받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지금. 그럴 리가 없죠. 상을 주시는 분들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줬을 리는 없을 거고요. 농식품부에서 창업 콘테스트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상인데 그 소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마침 저희 수상한 날 사진인데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상이었고요. 근데 저 대회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3수째 도전한 거였는데 두 번을 다 이제 첫 번째는 서류 탈락, 두 번째 도전에서는 그래도 이제 본선까지 갔는데 결선에 못 올라가고 탈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저 대회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판매왕 대회와 투자왕 대회라는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왔는데 그게 이제 결선에만 올라가면 그 요즘 뭐 유명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네 유튜브들한테 홍보를 시켜주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본선까지 갔으니 결선에 올해는 올라가서 그 아주 뭐 많은 사람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좀 굉장히 저 당시에 기쁘기도 했고 또 같이 했던 그 15명의 그 결선 진출팀한테 좀 약간 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으로 표정은 저때 밝지는 않은데 그 뒤로 너무나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마을 기업이 성공을 뭐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 사과 팝콘을 만드는 것도 뭐 어떤 우연한 계기로이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판매라든지 또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과 팝콘을 처음에는 이제 체험만 하자고 저희가 해서 이제 700평 정도 되는 그 밭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 농사를 이제 지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고 가공장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일단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을 이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충주시에 이제 보고를 이제 했죠. 저희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공장 하려는데 좀 더 도와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시장님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면서 그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는 있지만 좀 법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 때는 어떤 법적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도움은 받지 못하고 해도 너무 이제 아쉬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아주 조그맣게 진짜 한 30평도 안 되는 그런 가공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드셔보시고 진짜 너무 좋아, 맛있어. 또
저희가 홍보를 처음에 안 했는데도 이제 온라인 이런 유통하는 업체에서 찾아와서 우리 제품을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유통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저희 제품을 갖다 팔고 싶다.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얘를 키우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또 디자인도 처음에는 이제 지퍼 투명한 지퍼백에 스티커만 붙여서 저희가 유통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더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더 공장도 좀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뭐 이제 충주에 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돼서 디자인 개발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또 하고 또 그 해에 저희가 이제 우수마을 기업 전국대회에서 선정을 받아서 상금이 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거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게 됐고 포장지를 구입하고 또 이제 팝콘에 대해서 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뭐 선별기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을 했는데 또 굉장히 고마운 거는 그런 상금을 받았을 때 그게 저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마을 기업인데 마을에다서 그걸 이제 사용해라라고 준 건데 주민들이 우리 팝콘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팝콘을 더 한번 확대하기 위해서 이 상금을 좀 이쪽으로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좀 의견을 드렸는데 다들 흔쾌히 욕심 안 부리시고 이장 네 뜻대로 다 해라라고 또 힘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팝콘 쪽에 집중을 하게 됐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물량이 저희가 700평 정도만 하다 보니까 바로 물량이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농가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농장을 한 뭐 5,000평 정도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농민 계약 농가들한테는 벼농사하던 논에다가 요즘은 옥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벼농사했던 거에 2배 수익이 나게 해드렸고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농가가 또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창업 콘테스트에서 큰 상을 받아서 또 큰 상금을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고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이제 햇섭 이제 인증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좀 듣기만 해도 신나는 그 성공 사례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자 마을 기업을 이끌면서 이제 1인 기업이나 뭐 법인을 이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었을까요? 이제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고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네 일도 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 마을 일 그걸 다 하면서 마을 깨끗이 하고 체험 마을하고 가공하고 농사까지 다 어떻게 짓냐 힘들지 않냐라고 많이 이제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있었냐? 위기는 지금 코로나19 지금이 위기고 요거 터지기 전까지는 진짜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지금 한 5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 분란이 마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 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데 민원도 없고 또 어디 사업이 나가서 다 상을 받아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더 도와줘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군요. 또 저도 이 팝콘에서 자꾸 발전을 마을이 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마을의 환경도 개선되고 제 소득도 이제 동달아서 올라가게 되고 또 제가 또 올라갈수록 또 지역 주민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잘 되고 또 주민이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의 힘과 대표님의 리더십이 합쳐져서 우리 내포 긴들 마을이 정말 그 마을로서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신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수상 경력도 있는 참 우수한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마을인지 참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희 마을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름진 들판 하는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들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체험 마을을 하자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 스스로마저도
우리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 이 마을에 도시민들이 오겠냐. 벼농사밖에 짓지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비닐하우스 한 동 없는 특수작물 없는 마을, 그다음에 계곡도 없고 문화, 역사, 인물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야말로 평범한 마을이에요. 평범하기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뛰어놀았던 그냥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너무나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잘 되는 체험 마을들을 제가 참 많이 다녔는데, 물론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었지만 저희 마을보다도 경관이 못한 마을도 잘 되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모이면 진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도시민이 오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희한하게 저희 마을이 너무 이쁘다, 너무 평온하다,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제 같이 체험객들 맞으면 체험을 같이 진행하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오면은 도시민들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니까 지금은 이제는 우리 마을이 최고로 아름다워, 최고로 이뻐. 이제 그렇게 의식이 바뀌셨어요. 그게 그렇군요. 저한테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 도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농촌다움 그 자체가 정말 그 큰 그 어떤 위안이고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으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내포 긴들 마을은 그런 농촌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 자, 그런 그 마을 사업의 성공으로 일자리도 늘고 마을도 활기차지고 소득도 좀 많이 늘었다고요. 좀 자랑을 해주시죠. 일단 뭐 개인 소득보다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체험 마을하고 마을 기업 처음에 이제 시작을 첫 해 제대로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영농조합은 만들었지만 활동이 없었고 2014년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그해 매출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첫 해. 이것도 이제 농산물 판매하고 체험객이 1,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1,000명도 단순 방문이 한 500명 이상이 됐고요. 실적으로 돈을 내면서 체험하신 분들은 한 500명 전후. 그랬던 마을이었는데 차츰차츰 매년 뭐 20% 이상씩 크게 성장을 해서 작년 말 매출이 이제 3억 6천, 그리고 체험 방문객은 한 8,000명 정도로다가 급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저희 그 매출이 다 저희 이제 저희 마을에 돌아가고 또 수익은 크게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일부 수익은 또 지역에 저희 뭐 노인정이나 지역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익을 뭐 밝히기는 좀 어려운가요? 그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영농조합을 만들 때 저희 90% 이상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출자금이 한 가구에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얼마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또 우리가 크게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공동체를 하고 우리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는 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수익이 나면 우리는 이제 같이 여행을 좀 더 다니고 또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저희 모여서 항상 밥을 해 먹거든요. 저희 경로당에서. 그때 좀 더 맛있는 반찬 먹고 그래도 좀 더 돈이 생기면 여행 몇 번 더 가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빠른 속도로 목표에 도달하고 있어서 그 꿈은 다 이뤘고요. 저희가 배당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밀린 한 4년치도 안 했었는데 4년치 전부 다 해서 작년에 이제 5%씩 다 배당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윤이 남은 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한 300만 원 전후로다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금전적인 소득보다 이 마음의 그 부자가 되시는. 그렇군요. 예전에는 저희 마을 분들 밖에 명소지 나가시면 그 마을 이제 뭐 벼농사밖에 짓지 않고 가난한 마을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오셨는데 지금 가시면 너희 마을에서 보내준 사과 잘 먹었다. 너희 마을에서 보내준 그 금액으로 우리 애가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셔서 저한테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저는 그 금전적인 것보다 그런 무형적인 게 더 훨씬 더 소득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체험을 또 운영하고 팝콘을 판매해서 제 소득도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그게 욕심이 없으세요. 그 자녀분들 다들 다 잘 사시고 본인들 몸 건사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돈을 뭐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돈을 받자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예, 내가 예. 도와줄게. 그럼 그거를 저희는 이제 부녀회나 노인회 그런 쪽으로다가 돈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저희 이제 또 여행도 가시고 예.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렇게 현재는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을 공동체 본래 기능이 이제 대사라는 풍경 정말 인상적인데 4년간 진행해온 마을 그 긴들 곤역센터 네. 그게 완공이 되면은 마을 풍경이 더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게 제가 이제 귀농 교육 받을 때 전국에 이제 마을들 많이 다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천에 이제 브레미 마을 뭐 그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이제 농림축산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 사업이라고 한 개 마을이 아닌 2개 이상의 마을이 모여서 좀 더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사업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거의 40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 2개 마을, 이제 뭐 원평마을, 선당마을이 있는데 저희 내포, 긴들마을까지 3개 마을이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예. 그게 이제 4년 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그 거의 이제 건축을 좀 많이 합니다. 예. 큰 건물이 들어서고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좀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뭐 저희 주민들의 문화 생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도시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마을의 농촌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 마을과 같이 하는 마을 공동개발 사업. 그렇군요. 자, 귀농하신 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앞으로 더 큰 목표가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체험객이 아직 이제 10,000명을 채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이 힘든 이제 구조인 거죠. 저희가 뭐 농산물 가공품이나 그런 건 판매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저희가 한 3만 명 정도는 방문을 일단 해야 기본 유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권역센터가 올해 이제 완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충분히 그건 이제 가능하리라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되면 저희가 최종 한 5년 안쪽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체험객을 받고 또 저희 지금 뭐 팝콘이 이제 사과 팝콘 얘기만 하시는데 현재 고추 팝콘, 우유 팝콘 이제 3종의 팝콘이 지금 아주 절찬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걸 넘어서 이 3가지가 저희 마을의 특산품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의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엔 귤이 있으면 저희가 귤 팝콘을 만들고 예. 뭐 딸기 팝콘, 예. 인삼 팝콘 저희가 개발은 다 끝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아직 그 공장이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큰 팝콘 시장에서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옥수수와 저희 농산물을 발효한 걸 가지고 예. 최소한 10% 이상은 저희 팝콘 시장을 한번 점유해 보겠다 그런 그렇군요. 꿈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났네요. 아, 예, 벌써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실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 또는 그 동료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체험 마을이고 또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고 예. 또 그렇게 저희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좀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을 사업을 잘하자, 가공을 하자라고 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좀 목표를 크게 잡고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내려온 지 10년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10년 동안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1년씩은 빨리 제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우리 농민은 급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서두르지 말고 좀 큰 목표를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서 나간다면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과 팝콘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내포 마을의 성공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고요. 흥미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내포 마을이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기원을 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네.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령화로 차츰 쇠락해가는 농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치부되는 농업. 이런 현실에서 과연 농업 농촌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고 활기를 되찾은 내포 긴들 마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리는 농촌 마을이 늘어가고 그 결과를 응원하고 향유하는 도시민들이 늘어간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